사흘 전에 코스피는 하루에 10.84%가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어제는 6천선을 눈앞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7.91%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자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폭락도, 폭등도 같은 것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변동성입니다. 사흘 만에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고 그 사흘 동안 많은 분들의 매매 방향도 두 번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정리하고 이런 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폭등, 그리고 하이닉스의 17년 만의 상한가. 오늘은 마감 숫자와 장중 흐름, 반도체 두 종목에서 벌어진 일, 외국인과 개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수급, 이번 달 전체를 관통한 변동성의 기록,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실제로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마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4.98포인트, 11.63% 오른 719.76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어제 종가가 5593이었으니 하루 만에 지수 앞자리가 두 번 바뀐 겁니다. 이 17.91%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하루 최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나온 11.95%였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6%포인트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급 상승률은 대체로 좋은 시장이 아니라 방금 크게 무너진 시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장중 흐름도 특이했습니다. 시작부터 급등했습니다. 오전에 지수가 13% 넘게 뛰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장치인데 보통은 급락할 때 이름을 듣게 되죠. 오늘은 그 반대 방향으로 걸렸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하락 서킷 브레이커와 상승 사이드카를 같은 달에 본 셈입니다. 오늘 장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 두 종목이었습니다. 스퀘어하이닉스는 29.95% 오른 171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상한가입니다. 이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한 건 2009년 1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넓어진 2015년 이후로는 첫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도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 하루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상한가라는 건 그날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랐다는 뜻이지 그 회사의 가치가 하루 만에 30%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 제한폭은 하루 변동을 강제로 자르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가장 크게 무너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오늘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조 2,4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조 1,396억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8조 2,73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산 쪽은 외국인이고 판 쪽은 개인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나흘치로 붙여보면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10.84%가 빠지던 28일에 개인은 4조 3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외국인은 5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91%가 오른 날에 개인은 8조 원어치를 팔았고 외국인은 7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폭락하는 날에 사고 폭등하는 날에 판 겁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인이 틀렸고 외국인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판 사람 중에는 사흘간의 폭락을 견디다 원금 근처에서 정리한 분도 있고 처음부터 정해둔 목표가에 도달해서 판 분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매매가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제의 공포와 오늘의 조바심 때문이었는지입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시장에서 나온 설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했고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인공지능 투자 기대가 살아났다는 것. 둘째, 비드로 산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 이른바 디레버리징이 상당 부분 끝났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 셋째, 사흘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모두 사후 해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셋을 알고 있었어도 17% 상승을 마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달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8,000선과 7,000선이 차례로 무너졌고 6,000선까지 내줬습니다. 월중 최저점은 5,260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40% 가까이 밀렸던 겁니다. 한 달 안에 서킷 브레이커가 4번 발동됐고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한 달 안에 양쪽 극단이 모두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산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퍼센트와 회복에 필요한 퍼센트는 같지 않습니다. 30%가 빠지면 원금으로 돌아오는데 43%가 올라야 합니다. 40%가 빠지면 67%가 올라야 합니다. 오늘 17.91%가 올랐지만 이번 달 초의 지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참 아래입니다. 하루의 큰 상승은 기분을 바꾸지만 산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은 이겁니다. 폭등했으니 바닥은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크게 떨어진 시장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고 그 반등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는 오늘 시점에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어떤 전문가도 모릅니다. 방향을 맞추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불리한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칙은 지난 이슈 편들과 같습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오늘 지수가 얼마까지 갈지 예상하는 건 통제 밖의 일입니다. 반면 내 계좌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얼마로 둘지, 얼마를 언제 살지,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는 전부 지금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일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실 일을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내가 샀거나 판 것이 계획에 있던 행동인지 한 줄로 적어보세요. 둘째, 지금 내 계좌의 현금 비중을 퍼센트로 확인하세요. 셋째, 비드로 산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넷째, 앞으로 살 금액과 시점을 미리 적어두세요. 다섯째, 적립식으로 넣고 있다면 그 일정은 그대로 두세요. 이번 달처럼 오르내리는 구간을 자동으로 통과한 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첫째, 놓쳤다는 조바심에 급하게 따라 사는 것. 둘째, 반등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빚을 내서 규모를 키우는 것. 셋째, 한 종목이나 한 업종에 몰아넣는 것. 넷째, 오늘 하루의 수익률로 내 전략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17%가 오르내리는 시장에서 규모를 키우면 방향이 한 번만 반대로 가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숫자는 2026년 7월 31일장 마감 기준 보도 내용이며 집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추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상승을 예측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언급한 기업은 모두 당일 시장 수치로만 등장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과 변동성이 있으며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91%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외국인이 7조 원을 샀고 개인은 8조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하루 만에 방향이 뒤집히는 걸 이번 달에만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둔 사람이 버팁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계좌의 현금 비중과 빚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